음유시인. 음유시인과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방랑시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거처에서 시를 짓는 사람은 음유시인이 아닙니다. 정처 없이 떠돌면서 시를 창작하는 사람만이 음유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후기에 태어나 평생 전국을 떠돌면서 시조를 읊은 방랑시인 김삿갓 같은 사람을 음유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유시인의 음유는 방랑하면서 시를 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자는 읊을 음자 놀 유자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고 새로운 정치사회 체계를 세우는 것을 보고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무조건 긍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꼭 좋은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혁명은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니까요. 기존 체계를 바꾸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에는 민주혁명도 있고 공산혁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가 바뀌는 역성혁명도 혁명 중의 하나입니다. 혁명의 한자는 가죽혁자를 씁니다. 가죽혁자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만들어진 청동기 시대에는 가죽이 최고의 명품이자 최첨단 상품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짐승의 가죽이 간단한 가공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갑옷이나 안장, 혁대 가죽, 주머니 등으로 변신하는 모습은 대단히 경이로웠습니다. 고대인들로서는 천지가 개벽한 듯한 감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 개혁, 혁신, 혁파, 변혁 등 기존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 새로운 질서를 연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는 반드시 가죽 혁자가 들어갑니다. 혁명에서의 목숨 명자는 천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혁명이란 세상을 바꾸라는 하늘의 명령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혁명의 반대말은 반란입니다. 시중에서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그것이 혁명이냐, 반란이냐 다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의 5.16이 혁명이냐 군사 반란이냐 논쟁이 심합니다.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혁명인가 반란인가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가 미련입니다. 미련의 한자를 알아봅니다. 미련은 아닐 미자 익힐련 자를 씁니다. 완전히 끊어버려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로 단련이 되지 않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한자의 혼을 검토하면 그 의미가 확실하게 와닿게 됩니다. 참고로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의미하는 미련하다는 말은 한자 어휘가 아니고 고유한 우리말입니다. 친숙한 사자성어 심기일전 검토합니다.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시작할 때면 흔히들 심기일전한다고 합니다. 심기일전의 한자는 마음 심자 틀 기자 한일자 구를 전자를 씁니다. 마음을 하나의 기계에 비유한 사자성어입니다. 마음의 틀 즉 마음 기계를 한 바퀴 돌려서 새로 시작하겠다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정신은 고유한 한자 어휘가 아닙니다. 영어의 스피릿나 마인드를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정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약 150년 되었으니 수천 년 된 한자 문화권에서는 신조어인 것입니다. 영어의 한문 번역은 보통 원어의 뜻을 살려서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한자를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신이라는 어휘는 다소 특별합니다. 정기신이라는 한의학적 용어에서 기를 빼버리고 정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정과 기와 신은 보통 사람에게는 생소하지만 한의학에서는 한의학의 3대 요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합니다. 정기신에서 수많은 심신 관련 단어가 파생되어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은 주로 성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또 이와 결부된 삶의 에너지도 정에 포함됩니다. 기는 기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몸속에 흐르는 근본적인 에너지입니다. 신은 정신, 영혼, 마음 등을 의미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심신을 지지하는 세 가지 보물이라는 의미로서 정기신 삼보라고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정과 기와 신이 윤환하면서 인체를 균형적으로 운영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정과 기와 신은 별도의 독립적인 개체가 아닙니다. 정기신 중 기가 근본이며 심신을 운영하는 쓰임새에 따라 기가 정으로도 변하고 신으로도 변하는 것입니다. 혁혁하다와 침침하다는 한자를 활용한 형용사입니다. 혁혁하다는 빛날 혁자입니다. 그러므로 혁적한 성과라고 하면은 빛나는 성과라는 의미가 됩니다. 침침하다는 잠길 침자를 씁니다. 침자는 잠기다 가라앉다, 흐릿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눈이 피로하면 눈이 축 처지면서 흐릿해집니다. 눈이 가라앉았다고 하여 잠길 침자를 씁니다. 눈이 흐릿하다를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침침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두침침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낭랑하다도 한자를 2번 반복해서 만든 형용사 중에 하나입니다. 맑고 투명한 목소리가 낭랑한 목소리인데 한자는 이런 분위기와 가장 유사한 밝은 낭자를 썼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는데 읽을 때는 낭랑하다고 읽지만 표기할 때는 낭랑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밝을 낭자를 쓰는 어휘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낭보가 있습니다. 낭보의 한자를 몰라도 이 단어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밝은 소식이라는 의미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한자와 그 운을 숙지해 놓아야 우리 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재적소에서 알맞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낭보의 한자는 밝을랑 가풀보자입니다. 가풀보자에는 소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한 것을 보고 선정적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섹스 어필이 이에 해당합니다. 선정적이란 말은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지만 한자의 뜻은 잘 모르고 사용합니다.
선정은 부채질할 선자, 뜻 정자입니다. 뜻 정자는 사랑, 욕망, 정욕 등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정적인 옷차림이란 정욕을 부채질하는 옷차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야하다는 말도 순우리말 같아 보이지만 한자에서 유래했습니다. 야는 풀무 야자입니다. 대장간에서 사용하는 선풍기가 풀무인데 요염하다 예쁘다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관능적은 선정적과 유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능적이라고 함은 성적 매력이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아름다움을 관능미라고도 합니다. 한자의 훈을 통해 관능의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보시지요. 관능은 벼슬 관자를 씁니다. 여기서는 오관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관이란 눈, 귀, 코, 혀, 피부의 5가지 감각기관을 지칭합니다. 능할 능자입니다. 기능 또는 능력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처음 이 단어를 만들었을 때 관능이란 감각기관의 기능, 감각기관의 능력 등의 뜻이었습니다. 관능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성적 매력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육체적 쾌감, 성적인 감각 등의 의미가 관능의 가장 주요한 뜻이 되어버렸습니다.